마치 갈퀴로 긁어내린 듯 이곳저곳이 찢겨진 산자락. 흙줄기를 따라 내려가니 파묻히고 부서진 집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사태가 난 지난 27일 형촌마을.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흙탕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찌그러진 승용차와 중장비, 줄지어 늘어선 경찰차와 군용 차량. 마을 입구에 다다랐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안에 어떤 상황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지금 알다시피 물살이 세서 자칫하면은 사람들 막 떠내려갈 수 있고. 여기 앞에까지도 안 돼요? 네, 아예 안 돼요. 통제선 너머로 보이는 시커먼 급류. 아예 마을을 양쪽으로 갈라놨습니다. 허리가 잘린 도로 끝에는 바퀴만 걸친 차량이 매달려 있고 집 안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주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마을 사정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아주머니가 골목에서 서성입니다. 옷이 흙범벅이 되셨네. 치느냐고. 방이고 뭐고 다 물이 들어서. 동네에 하나뿐인 구멍가게. 여기도 어김없이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엉망이 된 가게 바로 옆으로는 거센 물살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속상한 거는 당했는데 비나 안 왔으면 좋겠어. 비나 안 왔어야 안심으로 하고 잠을 자기 자지. 급류 때문에 집 밖을 나서면 한 발짝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 집 대문들은 죄다 비틀어졌고 그 사이로 아직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평화롭던 이 마을의 60여 가구는 순식간에 이렇게 고립이 되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린 집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가실 거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반대편 산자락의 전원마을. 골목을 따라 산기슭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집힌 소형 유조차와 트럭. 나무는 쓰러져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산사태가 난 지 몇 시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거센 물줄기가 또 한 번 마을을 집어삼킬 듯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내려가게 해야 돼. 어디 한쪽도 막으면 안 돼. 물을 분산시켜야 돼. 저 밑에가 지금 난리가 아니니까. 물이 꽉 들어차 발을 디딜 수도 없는 반지 앞방. 가구들은 한 대 뒤엉켜 밀려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밀려드는 토사에 파묻혀 숨졌습니다. 유리창 째고 막 나오라고 했는데 지나가 안 나가지고 이 엄마가 막 2시간 동안 울고 지나요. 막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같이 죽는다고. 시간당 11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 밤새 내린 비로 도로에 물이 차오를 무렵 굉음과 함께 엄청난 흙탕물이 쓰나미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산허리에 거대한 협곡을 만들며 내려온 물과 흙더미는 8차선 도로와 아파트를 순식간에 집어삼켜버립니다. 콩나무 조각이 막 날라오고 돌멩이 흙탕물들이 그냥 꽝하고 덮치길래 이쪽으로 뛰는데 물살이 더 빠른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에 넋이 나간 사람들. 7월 27일 오전 8시 반 서울 서초구 우면산. 주민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재앙은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났습니다. 산사태가 난 지 8시간. 전원마을 사람들이 마을회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손에는 양동이와 약수통이 들려 있습니다. 급수차가 왔다는 소식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서둘러 나와 줄을 섰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요? 밥도 못 먹었어? 밥 끓일 물이 있어야지. 물이 없지, 뭐,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 정작 사람 마실 물은 없어서 이제서야 겨우 한 모금을 입에 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얻기 위해 북새통이 벌어져도 쉽게 집을 나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지 앞방에서 10년 동안 95살의 노모를 모시고 살아온 홍순만 씨. 물난리가 난 뒤 노모를 침대에 모셔놓고 반나절 내내 물을 퍼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일을 겪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내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집안에는 지늘기 발목까지 차오르지만 밤사이 또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 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밤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래야죠, 어떻게. 밤에 또 비 더운 데는데 그래도 지키고 있어야지. 어머니는 이러고 있다. 이급하면 그냥 병원으로 옮기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있거나 그래야지. 여기서요? 그래도 어떻게 해. 좀채 오지 않을 것 같던 우면산의 밤. 산 중턱에선 불을 밝힌 채 실종자 수색이 한창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암자. 산사태 당시 절에 있었던 아주머니를 찾기 위해 벌써 몇 시간째 바닥을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엄마 무서워서 어떻게 가냐고. 나도 데리고 가. 그런가 하면 산 아래에서도 주민들의 사투가 밤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견인차들이 오가며 물에 잠긴 자동차들을 끌어내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도착한 양수기를 돌려 물을 빼냅니다. 집안에 가득 찬 물을 다 빼려면 밤을 꼬박 새도 모자랄 판입니다. 방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라 다 차가 있는 거예요. 저기 시골에 조그마한 저수지 물만 치면 돼. 4시간 빼도 못 뺄 거예요. 하지만 팔을 걷어붙일 엄두조차 내기 힘든 주민들도 많습니다. 우리 지금 안방 장롱 싹 끄집어내고 밑에 흙 다 지금 빼고 지금 있어. 못해. 우리는 완전히 다 지금 방에서 둥둥 떠다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냥 차에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차에 계신다고요? 이번엔 산 아래의 마을회관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은 어느새 난민 대피소가 돼버렸습니다. 수사 안 하셨으면 갖다 드릴게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방에는 주민 6명이 구호품으로 도착한 담요를 꺼내 잠잘 채비를 합니다. 주민들의 또 다른 피난처가 된 동네 교회. 갑자기 구급차가 올라옵니다. 폭우에 휩쓸렸던 아주머니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병원비 걱정에 아주머니는 끝내 구급차에 오르지 않고 참기로 했습니다. 또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나도 갔으면 좋겠는데 엄마. 가면은 30년에 가나만 해도 좋아. 누군가는 지쳐 잠이 들고 누군가는 잠을 청하지 못해 서성이는 밤. 고단한 하루가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밤새 집에서 버티던 홍순만 씨도 그제서야 노모를 모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오셨네요. 마을회관에 있는 이웃에게 어머니를 맡긴 뒤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나? 네, 어디 가세요? 네? 어디가? 나요? 우선 집에 또 물 꽂혔는데 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골목길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비를 맞으며 진흙 묻은 걸레를 빨고 있습니다. 이 마을로 이사 온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번 산사태를 맞았다고 합니다. 집은 뭐 어떻게 처리하지도 못해요.
이사 언제 오셨는데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상하니까 살림 뭐 하나도 못 건지고 다 난리가 났어요. 밤을 꼬박 새며 물을 치웠건만 다시 내린 폭우에 또 한 번 물에 잠긴 집들. 참고 또 참았던 울분이 급기야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지금 뭐 저쪽으로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와서 펌프 하나도 어떻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요, 진짜. 비가 그치지 않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짐을 싸서 동네를 떠나기도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요? 예. 잘 데가 없어 피난 가는 거예요. 왜요? 예? 왜요? 물이 찼어요. 하루아침에 난민촌이 돼버린 우면산 자락 마을들. 하지만 산사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는 강남에서도 살기 좋은 동네로 손꼽혔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노후에 살라고 해가지고 이쪽이 좀 비싸잖아요. 여기가 왜 이렇게 되냐면 교통 좋고 공기 좋고 300m 남짓의 완만한 경사에 등산로와 약수터, 공원까지 갖춰진 우면산은 동네 주민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등산 코스가 3-4시간 코스도 있고 코스가 다양하니까 약수터 맞고 물은 우리가 늘 산에 뒤에서 길러서 먹고. 왜 이렇게 한순간에 재앙이 벌어진 걸까? 비가 그친 뒤 우면산을 찾았습니다. 먼저 형촌마을 쪽. 부서진 수로를 따라 정상 쪽으로 오르다 보니 돌로 깔아놓은 등산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거대한 구덩이가 보입니다. 바로 이번 산사태가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저수지입니다. 원래 논농사를 위해 만들었던 작은 웅덩이였는데 서초구청이 생태교육에 활용하겠다며 얼마 전까지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수지를 중턱에 만든 탓에 폭우가 내리자 흘러내린 빗물이 한꺼번에 모여 있다. 어느 순간 토사와 함께 쏟아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댐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급한 경사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계곡부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대규모의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전원마을 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곳 역시 산 중턱을 깎아 평평한 논밭을 조성한 데다 배수로마저 좁게 만들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사방공사라든가 흙이나 돌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시선 대책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이 단순히 모양만 내는. 비가 잦아든 지난 금요일 우면산 마을의 상처는 날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망가진 삶의 터전에 돌아와 망연자실한 주민들.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며 흙을 뒤집어 쓴 채 팔을 걷어붙인 사람들. 이들 모두에게 우면산은 예전에 느꼈던 그 평화롭던 우면산은 아닐 겁니다. 아 진짜 자식 잃은 거 피피에 자식 재산 잃은 것만큼 나는 아깝죠. 난 그런 거 느껴. 자연의 그 고마움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파헤치고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방치해둔 거가 산 신령한테 벌 받아서 산사태 나온 거라고 봐. 2011년 서울의 신도심 강남에서 벌어진 후진국형 재앙.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채 인간만을 위한 개발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하늘의 경고인 셈입니다.